대한민국이 또다시 넷플릭스에서 1위를 냈습니다. 한국 콘텐츠들이 비영어 영화와 TV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건데요.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들이 비영어 영화와 TV 둘 다 1위에 오른 건 넷플릭스 탑10 시스템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 인기에 넷플릭스 측은 수준 높은 한국 시청자들의 선택이 곧 글로벌 인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두 작품 모두 최대 33개 언어로 지원되는 자막과 더빙 등 현지화에 기반해 빠르게 글로벌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시차 없는 한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영어 영화 부문 1위에 오른 이 작품이 미국 경찰들과 관련 직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가 부재한 거 아니냐는 우려에도 올 상반기에도 대한민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여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 측에서 20일 발표한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시간이 전체 시청 시간 940억 시간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이 비영어권 콘텐츠 탑10 중 3개를 한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2,900만 시청수를 기록했고, 이어서 기생수 더그레이가 2,500만 시청수, 마이 데몬이 1,800만 시청수를 기록했는데요. 아쉽게도 탑10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드라마 닥터 슬럼프도 1,400만 시청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콘텐츠들이 전반적으로 큰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시청 비중으로 따져도 한국어 콘텐츠는 비영어권 콘텐츠 중 가장 높은 9%를 차지해 7%인 스페인어와 5%인 일어 콘텐츠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5억 5천만 명이나 쓰는 스페인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들과 오래전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팬층을 구축한 일본을 이긴 거니 충분히 대단한 거죠. 글로벌 콘텐츠 수요를 평가하는 패러스 애널리스틱스도 미국에서 유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숫자는 한국에 맞먹는다. 이는 한국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대부분이 미국에서도 방송된다는 의미라며 한국 콘텐츠들의 인기나 수요가 아시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님을 말해줬습니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들의 인기는 현재 진행 중이미 9월 셋째 주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서 무도실무관이 비영어 영화 1위,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비영어 TV 1위를 차지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두 작품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적인 소재와 참신한 기획력, 세계적으로도 통한 직업 정신, 놀라운 규모와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담겨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 직업 정신과 관련해서 영화 무도실무관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영화 1위를 달성해 1,57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물론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10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총 89개 국가에서 탑10 안에 올라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무도실무관이 추석에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1,000만 관객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도실무관이 공개된 9월 13일에 극장에서 개봉한 베테랑2가 평점이 7점에도 못 미치는 반면 무도실무관은 평점 9.1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테랑2는 흥행도 이제 600만이 돼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1,341만 명을 기록한 전작에는 못 미치고 1,000만 관객을 기록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데요. 본론으로 돌아와 무도실무관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이 영화가 제목 그대로 무도실무관이라는 이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는 상당수 일반인들은 존재 자체를 몰랐던 직업을 흥미롭게 다뤄서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김우빈도 시나리오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을 만큼 생소한 이 직업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보호관찰관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등을 찬 전자감독 대상자 감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이때 보호관찰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무도실무관입니다. 무도실무관은 법적으로는 법무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밀착 지도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도 24시간 감시와 추적, 잠복을 하는데요. 영화는 김우빈이 연기한 태권도, 검도, 유도 도합 구단인 이정도라는 청년이 김성균이 연기한 보호관찰관 김선민의 제안으로 이 무도실무관으로 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권도 등 여러 무술을 기반으로 김우빈이 화려한 액션을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무도실무관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어 미국에서도 이 영화의 액션에 반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열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이 영화를 본 네티즌이 이걸 보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졌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딧에는 그 외에도 무도실무관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좋았다. 멋진 시청이었다. 싸움 장면이 미쳤다. 전반적으로 좋은 시청이었다. 거의 반 정도 봤는데 지금까지 엄청 재미있다. 김우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악당을 잡았을 때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김우빈이 동료들과 상관과 나누는 관계도 좋았다. 무도실무관을 사랑한다. 같은 배우들로 시리즈화 되었으면 좋겠다. 지진이가 대통령 역할로 카메오로 나오는 걸 보니 너무 좋았다. 지정생존자에서 그가 맡았던 멋진 역할을 떠올리게 했다. 대통령 역할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영화도 좋았다. 방금 다 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좋다. 좋은 드라마와 액션씬을 갖추고 있다. 내가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는 아닐지 몰라도 토요일 밤에 보기에 최고란 건 분명하다는 등 레딧에서 무도실무관에 대한 호평을 열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도실무관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단순히 뛰어난 액션 때문만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액션성으로만 따진다면 존윅 시리즈 등 더 뛰어난 영화나 드라마들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이 영화가 그러한 액션과 더불어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상세히 다뤘을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한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무도실무관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도합 9단까지는 안 되더라도 단일 무도만으로 3단 이상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직무 특성상 3교대로 근무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는 고되고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수가 4,182명임에도 보호관찰관은 381명에 무도실무관은 165명밖에 안 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의 활약과 존재의의를 다룬 무도실무관의 등장은 현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감동과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책은 없지만 전자발찌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나라답게 가석방 감독관, 전자감시 관리관, 지역사회 감독관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여러 있죠. 여러 흉악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데다 법적으로 전과자에게는 금지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총기 소지는 물론 판매까지 자유로워 사실상 무용지물인 미국 환경상 이들은 평소에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무 특성상 이들은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기에 일반적인 경찰들에 비해서는 관심도 덜 받을 수밖에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감사를 표하는 영화 무도실무관은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레딧 반응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영화는 최근 큰 인기를 얻었던 다른 영화나 드라마들과 달리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어떤 반목도 다툼도 없이 서로를 위해주고 공공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까지 서로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전개가 정치나 공직 등 사회정의나 공공선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분야를 다룬 작품들에서도 밥 먹듯이 나오고 있는 풍조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이 영화의 주인공과 동료들의 모습은 나라를 막론하고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청자도 모든 캐릭터가 배신, 질투 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는 건 매우 상쾌한 경험이었다고 칭찬했는데요. 이처럼 무도실무관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도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 한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의 세계시장 흥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로부터 받는 콘텐츠 투자 금액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더 글로리, 경성 크리처, 스위트홈 등 국내 제작사 중 넷플릭스에 가장 많은 콘텐츠를 공급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 혼자서 넷플릭스 콘텐츠 점유율을 3%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넷플릭스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넷플릭스 전체 연간 투자금액 중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미국에 비해 제작비가 저렴하면서도 퀄리티도 보장된다는 이유로 한국산 콘텐츠들에 많이 의존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주연 배우 회당 출연료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는 등 드라마 제작 비용이 갈수록 늘어가는데도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박을 내도 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한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 의해 휘둘리며 한국이 넷플릭스의 콘텐츠 하청 제작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를 통한 우리 콘텐츠 흥행의 기뻐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작자들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데요. 한국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